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60대 때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지금 훨씬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우리 삶에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60에 못하면 80에 후회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몇 년 후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안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은 로또 당첨의 행운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80대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비결을 오늘 당장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참 멋지게 나이 드셨다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대로 나이 들수록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준비된 삶과 그냥 흘러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고 신경 쓰지 않은 만큼 후회로 남게 됩니다. 오늘 체크할 5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경제, 인간관계, 배움, 삶의 태도입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누구나 꿈꾸지만 준비 없이 그런 삶이 저절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배움입니다. 나이 들어서 배움을 멈추면 삶이 정체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지식을 익히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후회, 불평, 과거에 대한 집착은 행복한 노후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잘 챙기면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체크리스트, 건강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건강관리 몸을 망치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인간관계, 명예.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진 돈이 많아도 병원비로 모두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과 친구가 많아도 몸이 아프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취미와 여행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뒷전으로 미뤄둡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도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70대, 80대가 되면 그때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60대 이후 건강관리가 필수인 이유. 첫째, 근육이 줄어들면 생활이 불편해진다. 우리 몸은 30대부터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70대 이후에는 조금만 아파도 몸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6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관절과 뼈 건강이 노후의 삶을 좌우한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지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고 외로움이 심해지죠. 꾸준한 걷기, 스트레칭, 관절 보호 운동이 필수입니다. 셋째, 혈압, 당뇨, 심장병 조기 관리가 생명을 지킨다. 60대부터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은 초기에 관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식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80대를 위한 60대의 실천법. 첫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며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기.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벽을 밀면서 푸시업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들기.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60대부터는 먹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짠 음식, 단 음식 피하기, 채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넷째, 건강검진은 절대 미루지 말기.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성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암 검진, 치매 검사도 꼭 받으세요.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TV 멀리하기.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기.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80대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때 운동할 걸. 이제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플 때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검진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은 나이 들었다고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은 늙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멋지고 활기찬 80대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체크리스트, 경제적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이 기본이라면 경제적인 안정은 그 위를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과연 가능할까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경제적 준비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지갑 속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했는데 앞으로 20에서 30년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까?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한다면 얼마나 서글플까?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는 세 가지 원칙. 첫째,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아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한다. 셋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힘든 80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계획 없이 돈을 쓴다. 둘째,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지출을 줄이려고만 한다.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다. 넷째, 경제적인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린다. 다섯째, 자식에게 의존하려 한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60대 이후 돈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생활비 점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어디에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보험료, 내가 실제로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고 있는가? 정기 구독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구독료를 계속 내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지출이라도 줄이면 1년에 몇백만 원이 절약됩니다. 한 달 생활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 돈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작은 소득원 만들기.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돈을 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직 후에도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활용하기. 60세 이상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취업 교육.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 소소한 수입 만들기. 바리스타, 제과제빵 같은 단기 자격증 도전하기. 블로그나 유튜브로 취미 공유하며 광고 수익 얻기. 중고거래, 재능 마켓을 활용해 필요 없는 물건 판매하기.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어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방법,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귀찮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60, 70대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32만 원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대상 일자리 제공.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저금리 대출 지원.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장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자체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작은 혜택이라도 챙기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불안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때 돈 좀 아껴둘 걸, 내가 왜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됐을까, 노후 준비를 미리 할 걸, 이런 후회하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점검하세요.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작은 경제적 결정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체크리스트, 인간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0대 이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 인간관계.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과만 함께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인가요? 고민을 나누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사람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60대 이후에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필요한 관계를 놓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대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계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첫째, 관계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남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중요한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셋째, 외로움이 더 위험하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심각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끊어야 할 인간관계와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 비교. 이제는 끊어야 할 관계. 만나면 항상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용하려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피곤해지는 사람. 반드시 유지해야 할 관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부담 없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응원해주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편안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실천법. 첫째, 쓸데없는 모임을 정리하라. 그 모임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나가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모임이 나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나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나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즐겁고 의미 있는 만남만 남겨두세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요가, 등산, 그림, 악기, 독서 모임 등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세요.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지만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도 노력해야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면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괜한 인간관계 유지하느라 내 시간만 낭비했어. 진짜 좋은 친구랑 더 자주 만날 걸. 외로워질 줄 알았으면 미리 관계를 정리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 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주세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인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4번째 체크리스트. 새로운 배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에도 계속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와서 뭘 배워 하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4번째 체크리스트. 새로운 배움.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정체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우겠어? 배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패턴,
특별한 즐거움도 없는 하루하루.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기를 멈춘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삶을 더 즐깁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함을 느끼며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 이유.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지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기억력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둘째, 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성취감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셋째, 배움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지만 배움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60대 이후 추천 배움 리스트.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배울지 고민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천하는 배움을 하나씩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취미를 배워보세요. 어릴 때부터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 하지만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타, 피아노, 하모니카 같은 악기 연주를 배워보세요. 음악을 배우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손을 움직이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미술을 배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창의력도 길러집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글씨 예술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DIY 목공예, 도자기 만들기 같은 공예 활동은 집중력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멋진 사진과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보세요.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뱅킹 같은 기능을 잘 활용하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SNS를 배워보세요.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여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마디라도 배우면 여행을 갈 때 더 즐겁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글로 남기면 어떨까요? 에세이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독후감을 쓰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한 배움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워보면 몸이 유연해지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영양학을 공부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배움을 지속하는 세 가지 실천법. 첫째, 지역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각 지역의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무료 강좌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미술, 음악, 체육 활동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배울 수 있는 무료 강좌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땡땡 강좌를 검색해보세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셋째, 함께 배우는 동료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면 훨씬 더 재미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배워둘 걸 지금은 늦었어. 스마트폰을 몰라서 애들한테 매번 물어보는 게 불편해.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시작하기엔 자신이 없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배우면서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삶의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신가요? 5번째 체크리스트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다 끝났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60대 이후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부정적인 태도로 살면 불행해지고 돈이 적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노후를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의 태도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사람들의 태도. 첫째, 현재를 즐깁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찾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목표를 세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따뜻한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넷째,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태도. 첫째, 나는 늙었어.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 남 탓이야라는 태도. 환경이나 가족, 자식, 사회를 탓하는 순간 내 삶은 더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라는 생각.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있으려 하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실천법. 첫째,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가장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삶이 훨씬 밝아집니다. 둘째,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기분 좋은 음악 듣기, 하루 30분 산책하며 자연 만끽하기,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기, 친구나 가족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셋째,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여행 가야지. 지금부터 짧은 여행이라도 계획해보세요. 나중에 운동해야지. 오늘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나중에 배우면 되지.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보세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을 즐깁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좀 더 긍정적으로 살 걸. 괜히 원망하고 후회하느라 시간만 낭비했어. 소소한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너무 많은 걸 걱정했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불평과 후회 대신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세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바로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0에 못하면 80에 후회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80대의 나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에 못하면 80에 후회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듣는 내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내가 바꾸면 내 인생도 달라진다.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첫째, 건강관리. 몸을 망치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진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기. 둘째, 경제적 준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생활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작은 소득원 만들기,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셋째, 인간관계.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과만 함께하라.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넷째, 새로운 배움.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정체된다.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기. 취미, 기술, 외국어, 건강 등 관심 있는 분야 도전하기.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다섯째,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한다. 매일 작은 기쁨과 감사 찾기. 불평 대신 긍정적인 말과 행동 실천하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기. 지금부터 실천할 3가지 약속.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은 이야기다라고 듣기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첫째, 오늘부터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둘째, 내일을 위한 작은 경제적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찾아보세요. 셋째,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고맙다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80대가 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80대가 된 나 자신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때 건강 좀 챙길 걸,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준비할 걸,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배우는 걸 멈추지 말 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병원보다 여행지를 더 자주 가는 삶, 돈 걱정보다 취미와 배움을 즐기는 삶,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삶,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의 로또 당첨으로 이어지고요.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